가지만 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끝냈습니다. 오늘은 다 완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부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value study를 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좀 더 진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그 작품의 가운데쯤에 있는 그 집, 건축물, 집인지 아니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의 지붕, 그 건물의 지붕의 대표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는 색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려진 것의 대체적인 그 밸류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작업으로서는 물론 컬러를 입혀야 되는데 컬러를 입히는데 그 컬러의 밸류가 지금 우리 그 레퍼런스 포토에서 보시고 계시는 그 모양 또는 그 밝기를 어떻게 하면은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잘 연구를 해서 색을 만들어서 색을 입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밝은 편이죠. 거기에 물론 이제 나무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는 자세히 하질 않고 지붕 전체적으로 밸류가 어떤 밸류가 주종을 이루는 건지 그거를 만들어서 지붕을 칠해 놓고 그것이 좀 마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나무의 그림자를 드리워진 그림자를 칠해 나갈 겁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지붕의 밸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것저것 좀 짙은 것, 옅은 것,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섞어가면서 그 밸류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밸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죠. 그 작품 속에서 지붕 그 부분이 어떤 정도의 밸류를 나타내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사진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맞춰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푸른색, 블루를 조금 섞었는데 아무래도 울트라마린 블루하고 그 번텀버만을 섞은 검은색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레이만 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붕의 색이 그 색 가지고는 조금 그것보다는 조금 블루를 띠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루를 조금 섞어봤습니다. 이제는 밸류뿐만이 아니라 그 컬러, 휴를 정확히 잘 맞출 필요가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색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건축물의 지붕 색깔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은지를 한번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시고 완벽하게 맞춘 다음에 어플라이를 꼭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조금 손을 대보면 좋죠. 그 붓으로 그 부분을 조금 칠해보면 이 정도면 되겠구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해야겠다 하면 조정이 하면 되죠. 이제는 그 지붕을 칠해가면서 지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앞쪽의 물건들, 즉 여기서는 나무 두 그루가 지붕 앞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그 나무의 굵기 그거를 잡아가야 됩니다. 즉
지붕을 칠하면서 나무의 굵기가 적당한 굵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어, 잡아가면서 지붕을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류 스터디를 했을 때는 좀 건물의 모양도 조금 대충 그렸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보다는 대충 이 위치에 이런 정도의 컬러를 밸류를 가지는 집이 있다는 것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거보다 좀 한층 더 나아가서 집의 모양이 어색하지 않게 정확하게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진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맞추어 그려나가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겠고 그 앞에 있는 나무의 굵기도 지붕을 칠하면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맞추어서 지붕을 칠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은 나중에 보니까 지붕의 컬러가 밸류 면에서 조금 밝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단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색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밝으면은 나중에 그것을 이제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저것이 밸류가 밝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부분을 컬러를 입혀가면서 적당한 밸류를 찾아서 그려가면서 또 수정하거나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또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겠고 거기 바로 앞에 얇은 나무가 또 하나 얇은 나무가 아니라 그 문의 기둥처럼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모양을 잡아가면서 지붕을 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슷한 색을 내는 좀 밝은 색을 내는 부분이 그쪽 건물 문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을 칠해가면서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모양을 잡고 지금 이제 이 색깔을 이 정도의 밸류를 가지는 컬러를 약간 블루빛이 도는 그레이를 사용해서 그것과 비슷한 컬러를 가진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미리 조금씩 작업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포토에 있는 모습을 구현을 하는데 우선 저는 그 아랫부분에 잔디밭에 비치는 햇빛과 그림자, 나무 그림자 이 부분은 맨 나중에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림의 순서는 유화는 가능하면 멀리 있는 광경 또 어떤 사물의 배경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편하고 작업하기가 편리하고 좋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기 집 위에 보이는 하늘이 배경이 되는데 그 하늘의 공간이 그냥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빽빽한
숲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나무들로 거의 이 하늘이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늘의 그 공간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하늘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이러한 밸류의 컬러를 제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페인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컬러를 이용해서 이 정도의 컬러 또는 조금 다르더라도 이와 유사한 밸류를 가지는 비슷한 컬러의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가지고 조금씩 진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레퍼런스 포토의 맨 오른쪽에 그 나무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나무의 왼쪽 부분 해가 닿는 부분이죠. 해가 닿는 부분이 밝은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어프로치하고 또는 오른쪽 부분에도 그 리플렉션 때문에 조금 밝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조정을 할 것이지만 그 나무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컬러를 어느 부분에 갖고 있는지 지금 좀 밝은 부분을 나무의 밑둥어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부분은 이러한 나무들의 윗부분은 오히려 좀 다크합니다. 지금 밸류가 낮습니다만 오히려 밑으로 갈수록 이제 밝은 빛을 가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로 리플렉션이나 아니면 나무의 그 생김새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나무들은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왜 저기가 저렇게 보일까? 왜 저기는 저렇게 밝게 보이고 왜 여기는 어둡게 보이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참 너무도 아주 정확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컬러에 영향을 주고 밸류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그것이 재미있고 또 그것을 탐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항상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색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알면은 참 감탄스러울 정도로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그 창조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이 조물주로서의 능력이 너무도 섬세하고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완벽하다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은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 자연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창조물을 이미테이션 해보는 겁니다. 창조물을 이미테이션 하다 보니까 원래의 창조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따라가려면 모든 이치, 모든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걸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가로서는 이미 창조된 이 창조물에 가 비교를 한다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한
천만 분의 일, 백만 분의 일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만큼 창조가 너무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참으로 신비하고 참으로 정교하게 자연이 창조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화폭에 담아가지고 그려 놓으면은 참 그거의 100분의 1, 만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실력이지만 그래도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경치가. 그냥 그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그 아름다움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아, 이거 저기에 나무가 있고 여기에 풀이 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등산하면은 물론 산 꼭대기에 가서 바라보는 경관이 속을 뻥 뚫리게 하는 커다랗고 넓은 장관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 가서 숲을 볼 때라도 저로서는 거기에 빛이 떨어지고 그림자가 지고 하는 그 전체의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져서 그거를 이제 화폭에 담아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은 아, 저기가 저렇게 아름다운 장소였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레퍼런스 포토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나무와 풀과 또 그 풀도 밸류상으로 햇빛이 닿지 않아서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빛이 닿아서 리플렉션이 돼서 로컬 컬러, 즉 그 풀이면 풀 색깔, 나무면 나무 색깔이 일부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그거하고는 별도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비춰져서 오히려 로컬 컬러가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즉 그런 부분은 거의 아주 밝은 흰색의 약간의 태양광선의 느낌이 나는 네이플즈 옐로우라는 그런 색깔을 혼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밝은 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참 신비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풀이고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햇볕이 어느 정도 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다른 개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나무를 만드셨지만 그 나무가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나무로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가고 해의 위치가 달라지고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식물이 됩니다. 물론 그 식물 자체도 또 자라고 성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같은 모습으로 성장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나무의 모양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신비하게만 생각이 들고 그것을 화가는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시각에서 본 나무인가? 해는 얼마나 강하고
어느 방향으로 비추고 있고 어디에서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 그림자의 모양은 짧은가 긴가 뭐 여러 가지의 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지붕 위에 지금 칼라가 좀 마르질 않아서 조금 마른 다음에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 짙은 부분으로 나뭇잎과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칼라를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캔버스가 좀 큰 캔버스라면은 조금 더 두꺼운 붓으로 조금 좀 빨리빨리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화면이 작아서 상당히 좀 세피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들어진 밝은 밸류의 회색, 그레이 색깔, 루시 그레이 색깔을 활용을 하고 해서 지금 색을 입히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밝게 칠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컬러도 아직은 다양하지는 못하고 밸류가 조금 밝게 표현이 된 부분들을 나중에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 작품을 다 완성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전체를 완성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밑부분 잔디 위에 떨어지는 햇빛과 나무의 그림자들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완성을 하고 오늘 동영상을 끝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작품의 최종 완성은 다음 편, 즉 이게 2부니까요. 3부에서 완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따라 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분에서 40분 그 정도의 한 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다, 같이 그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스터디에서는 정확한 밸류의 디테일한 스터디는 안 됐죠. 즉 대략적인 어두움 정도, 밝은 정도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컬러를 입히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밸류를 규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밸류인지. 그래서 그 아무리 어두운 부분에서라도 사실은 우리 눈은 참으로 발달이 돼 있어서 아무리 어두운 속에서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밸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밸류가 다르지 않고 같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물체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체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의 윤곽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컬러가 달라도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 똑같은 밸류를 가진 한 공간에서 컬러를 여러 개를 쓰면은 그 컬러가 전부 밸류가 같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물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점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중세 유럽의 화가들 중에서는 붓으로 전물 전부 찍어서 다른 컬러를 찍되 그 부근에 있는 컬러의 밸류를 같이 해가지고 전부 다른 색깔로 점을 찍으면은 그것이 점으로 보이지 않고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의 색깔이 어우러진 하나의 부드러운 공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밸류를 달리하면 즉 어둡고 밝은 정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으면 거기서 우리가 저기 물체가 있네, 나무가 있네, 풀잎이 있네, 뭐가 있네, 기둥이 있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이 비록 적은 캔버스이긴 하지만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또 없는가를 자꾸 찾아내서 그걸 규명을 해 주어야 진정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컬러의 차이보다는 밸류의 차이가 더욱더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는 중요합니다. 이 밸류 차이를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밸류 차이를 빨리 파악하고 보는 눈이 있으면 참으로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는 밸류 스터디가 완벽하게 된 후에 입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풀이 그린 색깔인데 그 그린 색깔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지만 그 그린은 수천 가지의 그린이 있습니다. 짙은 것부터 옅은 것까지 있고 또 푸른색에 가까운 것부터 노란색에 가까운 것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보는 자연에서의 저 풀의 그린은 어떤 그린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튜브에서 짠 물감들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맞춰야겠죠. 그러나 섞을 때는 옐로우를 섞을 경우도 있고 또 짙은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을 때도 있습니다. 울트라마린 블루는 비교적 밸류가 낮습니다. 즉 어둡습니다. 옐로우는 비교적 굉장히 밝습니다. 화이트에 가까워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딩하면 에딩할수록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린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컬러로 봐서는 옐로우를 섞어가지고 초록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어서 좀 다크한 그린이 돼야겠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그 그린에다가 다크에 가까운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섞으면은 굉장히 어두워지지요. 그러나 지금 보이는 그 대상의 풀이 밝은 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빛이 닿아서 밝은 풀입니다. 그러나 컬러는 블루 쪽입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울트라마린 블루를 섞어서 만든 다크한 그린에 화이트를 집어넣어서 밸류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으로만 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즉 컬러를 만드는 것과 컬러를 만들어 놓고 나서 밸류를 최종적으로는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화이트를 얼마나 쓰거나 아니면 또 더 짙은 검은색 쪽에 물감을 더 섞어야 돼서 어둡게 만들 필요도 있겠고 화이트, 옐로우나 아니면 네이플스 옐로우나 아니면 화이트를 더 써서 밸류를 높일 필요도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칠하는 부분은 밸류가 높은 부분이죠. 햇빛이 닿는 풀 위에 햇빛이 닿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어, 화이트 쪽으로 갔는데 그린의 컬러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밸류를 맞추다 보면 그 컬러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컬러는 나중에 또 보완을 해야 되는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선 밸류를 좀 맞춰보고 그 밸류에 맞는 컬러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단계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밝은 부분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햇볕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밸류가 낮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비록 밝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밝게 햇볕이 닿는 그 나무 밑부분에, 주로 밑부분에 해가 닿질 않죠. 그 부분에 칼라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물체는 밸류의 차이를 두는 그런 방법으로 물체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